네, 오늘은 저의 첫 크몽 서비스 프로젝트 수행 소감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올렸듯이 그 친구 제안을 받아서 그 크몽에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 논문 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서비스를 만들어서 홍보해 보기로 했고요. 올려서 마침 또 이제 필요로 하신 분한테 연락이 와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완료 화면이고요. 완료한 지 좀 됐어요. 좀 됐는데 이 이후에 컨설팅 부분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금액은 지금 50만 원으로 써져 있는데 원래 이제 지난번에 올릴 때는 이제 3만 원짜리도 있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패키지 요금제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 요 툴을 올려봐야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실 분들은 적은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 요금제를 두 가지를 더 만들었고요. 그 중에 가장 이제 많은 컨설팅이 좀 들어가는 서비스가 50만 원이었는데 이걸 선택해 주셔가지고 서비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느낀 세 가지 정도 느꼈어요. 이렇게 어떤 개인을 상대로 제가 또 개인의 입장에서 코딩을 통해 수입을 얻어본 게 처음이었는데 첫 번째 느낀 거는 참 다양한 사용자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플러터 같은 경우는 그냥 웹 그 사이트랑은 다르게 이게 앱의 형태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로딩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사실 저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사용자들을 보니까 요 몇 초를 못 기다려서 문제가 있다, 앱이 고장난 거 아니냐 등의 반응들을 보이시더라고요. 또 한편 보면은 저도 뭐 온라인으로 뭘 하거나 모바일로 뭐 할 때 1, 2초 못 기다려가지고 답답해하는 것도 생각하면 이렇게 좀 사람들은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거를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걸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개인적으로 느꼈지만 실제로 제가 서비스를 만들 때는 크게 개의치 않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깨달음이 좀 있었고요. 사람들은 생각 이상의 반응 속도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플러터 앱 같은 경우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실행이 될 때 그 사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버튼을 한꺼번에 두 번을 눌러가지고 다음 코드로 넘어가기 이전에 두 번의 입력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런 거는 실제로 연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뭐를 좀 막는 형태가 있어야겠구나. 사람들은 진짜로 생각 외로 빨리 누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좀 보면서 정말 B2C겠죠. 커스터머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는 다양한 사용자를 좀 감안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진짜 실력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초보 개발자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이번 같은 경우 뭐였냐면은 원래 제가 만들어 온 앱에 이제 맨 마지막 정도에 추가로 자기소개랑 연구에 대한 소개라는 페이지를 넣기로 했어요.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러터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되게 당연하게 전에도 많이 썼던 화면이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되게 당황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였고 바로 이제 설문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단 내 앱을 만들어서 이 앱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이상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사전에 좀 더 좀 실력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감정이입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참여성이 좀 부족한 분들 혹은 뭐 되게 빠른 반응을 해서 앱이 제대로 작동하게 한 분들이 제 의뢰인, 그러니까 설문을 하는 분한테 보낸 카톡을 제가 좀 넘겨받았었어요. 근데 조금 제 탓으로 이렇게 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의뢰인이 약간의 흉을 보임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카톡들이 있어서 제가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 말을 한
사람한테도 화가 나기도 해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감정이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게 아니죠. 사실 저는 제대로 된 서비스만 공급하는 게 제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정이입하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첫 번째 의뢰는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몇 가지를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적절한 분류. 지금 크몽에 제가 앱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처음에 제가 입력을 할 때 서비스 얘네가 그 사전 검사를 한번 하는데 거기서 한번 튕기면서 분류를 지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앱 서비스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제 지금 이거는 논문이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컨설팅이나 관련된 툴에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가 서비스를 등록할까 하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니즈를 끌어낼 수 있는 홍보 문구를 좀 활용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논문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초반에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사실 시간 소비가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 가는 거 아깝다. 빨리 그냥 이런 툴을 써서 해결을 하자라는 식의 홍보 문구를 좀 활용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앱에 사용 영상을 올려서 좀 이해도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 앱 속에 다양한 이미지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게 또 막상 보는 거랑 실제로 활용하는 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용 영상도 올려보겠고요. 네 번째로는 AHP, 제가 쓰는 툴에 대한 소개 블로그를 운영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지금 제 첫 번째 의뢰인이 평가 사용기죠. 사용기에서 전문성이 보인다고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 되게 좋았는데 어쨌든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런 프리랜서한테 일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가 공부한 내용들 이런 거를 좀 표현한 블로그를 좀 운영할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웹 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이 초기화가 되면서 보통 웹사이트랑은 다르게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좀 코딩 공부를 추가로 해서 앞으로 앱들에 좀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플러터를 시작한 게 iOS랑 저쪽 안드로이드를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다라는 점이었는데 오히려 저는 계속 개발을 하면서 웹 앱에 대해서 되게 좀 만족이 컸고 이쪽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앱은 모바일 앱든 설치를 해야 되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형태, 똑같은 기능이 가능하다면 그냥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 앱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어쨌든 방향을 이렇게 좀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공부해서 좀 더 확장성 있거나 혹은 사용자 편의성이 좀 더 증대된 앱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고요. 또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들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